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 14분을 지나고 있고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옥 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서민이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투자다. 핵심은 자본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자본소득이란 자산이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 즉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수입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본소득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투자 수익률로 보나 노력에 따른 효율성 면으로 보나 가장 좋은 것이 주식 투자다. 나는 스스로를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즉 주식을 매매 시세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적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는 기업을 쪼개서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시간이 걸려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면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간다. 주식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다. 독점적이며 안정적으로 우리 일상을 장악해가는 기업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기업을 잘 관찰해서 적당한 시기에 투자한 다음 그들의 성공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물론 그 사이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 주가는 결국 기업이 가진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내가 눈여겨보았던 기업의 가능성이 발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했던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해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그 결과 탄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자 묘미 보람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남보다 눈치껏 더 민첩하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거래 기술만 터득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결과 반 이상이 실패하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아는 채 평생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비유하자면 넓고 크고 환한 길이 있는데 굳이 좁고 어려운 길을 헤매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레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늘 투자하는 기업을 내 회사라고 생각했다. 투자자는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것을 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그 성과를 다시 투자자와 나눈다.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잘 활용한 덕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동반자가 될 기업을 고르고 투자를 시작하면 나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그 기업을 사랑하는 소비자이자 더 나아가 경영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응원한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나는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령 실패를 맛본다 해도 수업료를 지불한 셈 치면 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만 모든 일이 나로 인해 발생했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 원인을 즉시 분석해야만 비로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복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알게 된다.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해서 주식을 사면 10년 후에는 원금만 1200만원이 된다. 연 10% 정도 수익을 낸다고 보고 복리로 계산하면 무려 2060만원이 된다. 2001년 투자했던 고려개발은 감사할 사례이다. 기업을 알아본 결과 부채도 없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서 2001년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매수 가격은 3,200원에서 7,000원대였다. 도중에 9.11 테러가 발생해 주가가 5,000원대로 떨어졌다.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량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 처음 매수할 때 설정한 목표 가격은 2만원이었지만 정작 15,000원 무렵에 매도했다. 회사가 잦은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이다. 더 올라갈 것을 알았지만 과감히 팔았고 그 미련을 두지 않았다. 오직 얻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졌다. 내가 팔고 난 다음 더 오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주가는 원래 흔들리게 마련이다. 주가의 흔들림에 따라 마음이 덩달아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마음은 쉽게 요동친다. 나는 단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원하는 만큼 매입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아직 충분히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반갑다. 주가가 흔들릴 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 불안해서 충동 매매를 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투자한 기업을 더욱 잘 아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절대 빚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는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여유 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나 당장 써야 할 목돈, 생활 자금으로 투자했을 때는 심리적 균형감을 유지하기 힘들다.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대외 변수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때로 하락세나 횡보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결국 체력이 있는 기업은 손실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빚이나 급한 용도가 있는 자금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기다릴 여력이 없다.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투자로 단기간에 더 많이 벌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절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에 투자하면 반드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닥치면 많은 이들이 극단의 공포 상태에 빠진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일 불안을 조장한다. 그 안에 있다 보면 마치 위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하지만 전 국가적인 위기인 IMF 때도 주식시장은 1년 반 정도면 회복을 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망한다 연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단숨에 15%나 폭락을 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며 나는 보령제약, 고려개발, KCC 건설 등 그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동행해왔던 이 기업의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위기는 늘 닥친다. 그리고 위기는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 바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흔들리면 언제나 기회가 열리고 그 기회는 담대한 자들에게만 성과를 남겨준다. 위기가 닥쳐서 주가가 폭락하면 많은 이들이 잠을 못 자고 주식을 매도한다. 더 싼 가격에 던지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 어느 정도 잡고 감내하던 사람들조차 다수의 대중이 던지기 시작하면 따라서 던진다. 위기를 즐기라는 말은 한가한 소리다. 태풍 속에 있을 때는 그 위기 역시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상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회임을 안다. 투자의 그룹 벤저민 그레이엄은 진정한 투자자라면 위기를 쌍수들고 환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인 요인, 즉 경기나 사회현상, 국가정책 등으로 인해 주가가 50% 이상 빠진다면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알고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는 50% 할인 판매 폭탄 세일이나 다름없다.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 대신에 차분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넓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위기에 더 성장한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의 증권 시장이 요동을 쳤다.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나 역시 타격을 피할 순 없었다. 당시에 나는 배당이 많이 나온 증권주나 우선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금융이라는 성격상 증권주가 더 많이 빠졌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1등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뒤를 이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 손실을 감수하고 증권주를 일부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각 업종별 1등 기업 매수에 나섰다. 그동안 공부하고 소통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많이 보유하지 못했던 우량주들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중에는 일시적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대주주 물량이나 대량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내가 2대 주주로 있었던 대동공업의 주가도 25,000원이던 것이 반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나는 그 기회를 활용해 지분을 16%까지 올렸다. 현대차를 4만원대에 사고 좋은 기업은 3,000원에서 4,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다. 참 좋은 기업은 3,000원에서 4,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다. 업종별 1등 기업을 싸게 매수해서 기다린 끝에 3년 정도가 흐르고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적어도 3배 내지 4배가 올랐다. 위기야말로 자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시장의 흐름에 일일이 대비하며 예측하려 노력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 시장을 이겨줄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인해 개별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투자자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돈을 잘 벌어줄 믿을 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다.
다른 정보들은 잡음이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투자할 기업을 골라내야 한다. 그렇게 고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는 자신만의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생각한 다음에 비로소 판단을 내린다.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책임진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에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업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명쾌해야 한다. 누구에게든 그 기업이 돈 버는 법을 한 문장 이내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무엇을 무기로 1등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꼭 통독해야 한다. 나는 10년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파악을 한다.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하는가?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설령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공시를 성실하게 하는가? 경영자가 누군가? 좋은 기업의 지분을 사되 나에게 유리한 가격에 사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적인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정석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평생 동행할 기업을 찾으면 부와 번영에 이른다. 주식 투자는 동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평생 동행할 3개에서 4개의 기업을 찾으려면 그만큼 신중하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확실히 벌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며 경영진은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는 어쩌면 좋은 기업을 안 파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물론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한두 번은 벌어도 길게 봐서는 다 잃게 되어 있다. 주식 투자는 절대 도박이 아니다. 주사위 던지기 같은 순전한 게임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넘기는 폭탄 돌리기도 아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이고 기업은 그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게 창조된 가치가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서다. 이것이 주식 투자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가치다.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 사고 파는 매매 게임으로 보는 이들은 사냥꾼과 같다. 각종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사냥터에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단기 예측이 적중하지 않아 허탕을 치는 일이 생긴다. 진짜 사냥꾼이라면 허탕으로 끝나지만 주식시장의 사냥꾼에게 실패는 손실로 이어진다. 잦은 매매로 인해 수수료 지출도 많다. 옛 어른들 말씀에 천석군 사냥꾼은 없어도 만석군 농부는 있다고 했다. 사냥으로 갑부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큰 바다를 건널 때 튼튼한 항공모함 같은 곳에 올라타라. 그런 기업을 찾아 평생 동행한다면 인생에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금전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 경영자의 능력, 기업 문화,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 주가 수익률, 배당 수익률, 주당 순자산 가치 등 점수판의 숫자를 써가며 점수를 매겨보라. 결국 당신은 평생 투자하며 함께 갈 대상으로 업계 1등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위기에 강하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거센 폭풍우가 닥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위기가 와서 추격하던 약소기업들이 좌초되고 나면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1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한다. 1등 기업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내라.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핵심 요인이 여전히 유효한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 어제의 1등이 핵심 요인을 잃어버리면 내일은 2등, 3등으로 밀려나고 만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만 1등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도 항공모함 기업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힐 것이다. 세계를 평정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서 긴 시간에 걸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농부처럼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 농부이고 내 투자 방식은 농사 투자다. 농사 투자란 무엇일까?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농부가 씨를 뿌릴 시기를 선택하듯이 투자의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농부가 매일 논밭으로 나가서 작물을 돌보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격려하고 채찍질한다. 최종적으로 수확 시기에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다. 그 외에 어떤 테크닉도 투자의 성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만큼 의미가 없다.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의 8R은 마음 다스리기라고 강조를 한다.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애초에 정해둔 원칙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농부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매일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묵묵히 행하는 것이다. 주가가 몇 달씩 행보를 하며 지지부진하면 매수할 때 들었던 기업에 대한 확신이 점차 줄어든다. 결국 초조함에 팔아버린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문제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덩달아 불안해진다. 수급이나 외적 요인에 의한 하락이라면 오히려 저가에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종목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멈춰있는 종목은 팔고 그쪽으로 옮겨 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불안과 공포, 탐욕과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굳건하게 중심이 잡힌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가, 또 자꾸 흔들리다가 투자가 아닌 투기의 세계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자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시작한 투자인데 오히려 어렵사리 모은 돈을 날리고 커다란 후회만 남는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며 투자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3요소. 첫째,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자기 회사라고 여기는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난다. 또한 조금 오르고 내린다고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만 바라보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을 갖지 못하면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끊임없이 동행하고 소통해야 한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매수하고 무작정 묶어놓는 것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다. 회사와 소통을 하면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반을 파악하고 혹시나 닥칠지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여윳돈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상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말이다. 묶인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윳돈이 아닌 급하게 써야 할 돈이나 빚을 내어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았을 때 공포감이 더 커진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올라간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수많은 잡음이 나오고 주가는 상하 진동을 그린다.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로 인한 수급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수를 극복하며 주가가 기업 가치와 만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 올바르고 돈이 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투자도 인생처럼 공식이 있다. 절대 조급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농사다.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우직하게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독자들 역시 이 책을 읽고 농부의 마음으로 공부하기 바란다. 또한 농부의 마음으로 끈기 있게 투자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